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뭘까요? 비전. 비전은 다음 세상을 그려볼 수 있는 힘. 근데 그 다음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에요. 좀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밝히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그 기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자, 오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힘만 가지고 있을 때 역사에서 어떻게 퇴출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무신정변입니다. 여러분 1170년 그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려 사회가 지금 고려 전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사회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철퇴를 맞죠. 바로 그 무신들의 칼날에 어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무신정변에 의해서 결국 고려 전기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때 그 무신들, 차별받고 있는 무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정중부, 기억해 두세요. 정중부, 이의방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런 인물들인데요. 자, 근데 이 무신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전이 없네. 권력은 잡았어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문번들을 그냥 깨버렸어. 근데 어느 순간에 권력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근데 이걸 어찌할 줄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교하실 게 뭐냐면 똑같아요. 고려 말에 여러분들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무신 이성계입니다. 근데 이성계는 여러분들 그때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이미 조선왕조 500년의 그 설계도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교에 의해서, 성리학에 의해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돌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정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무신들은 이성계처럼 힘은 있었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는요. 성공하는 순간부터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정성껏 그 준비 기간을 쌓아두셔야 나중에 제대로 여러분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난리 났어. 그냥 뭐 서로 죽이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게 난리죠. 그러다가 최충원 때 와서야 뭐 비로소 좀 이렇게 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요,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자신의 권력을 행세하려고 합니다. 도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임시기구예요. 교정, 말 그대로 정치를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임시기구라는 건데, 뭐 사실 이건 뭐 최충원이 모든 걸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정치적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가 있습니다. 이 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 뭐 정치라는 그런 방이래요. 예, 정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최씨들에 의해서 조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는데요. 이때 이제 외부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이후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됐죠. 무너지게 되면서 이 몽골에 의한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거든요. 이 원간섭기로 연결이 됩니다. 뭐 난리였죠. 예. 여러분 몽골이 어떤 나라예요?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
그거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몽골이 어떤 거예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넓은 영토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몽골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징기스칸이고요. 그 징기스칸의 그 부대, 후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고려를, 그 작은 고려를. 그 세계 대제국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와, 저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고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대가로 결국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꺾이질 않아요. 고려의 풍속, 고려의 풍습을 인정하겠다. 사실 몽골은 이게 항전했던, 저항했던 세력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먼지만 남길 뿐이에요. 그런데 고려한테는 예외가 적용된 거죠. 왜? 정말 몽골도 이렇게 질리도록 저항할 줄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고려의 풍습을 인정해 주면서 고려의 깃발이 꺾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내정 간섭 들어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원간섭기. 영토는 축소화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쌍성 총간부, 천령 이북 지역인데요. 저쪽 함경도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쪽 일대가 결국 원나라로 넘어갑니다. 내정 간섭,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벌하기 위해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는 건데, 이 동쪽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구였는데 결국 실패해요. 태풍 맞아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럼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걸 만들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그 기구로 활용이 되었죠. 그리고 관제격하. 야, 이성육부? 너희들이 뭔데 그 이성육부라는 중국의 그 관제를 니들 써? 안 돼! 그거 쓰지 마! 라고 관제를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원나라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을 우리 친일파라고 하죠. 이 권문세족이 바로 이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대표적인 인물이 이 기철이에요. 기철. 와우. 기황후.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원나라 그 황후가 고려 여인이에요. 고려 여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원간섭계에 이제 고려 여성들을 대거 끌고 가거든요. 공녀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공녀가 쭉쭉쭉 성장해가지고 황후가 된 거예요. 와우. 근데 그 기황후의 핏줄이야. 기철. 우와,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기고만장이죠. 원나라 뒤에 딱 없고, 뭐 기철은 그냥 왕 위상이죠. 막 이런 어떤 그 권문세족들. 그들이 이제 이 정방, 아까 그 최후가 만들었던, 무신정권을 만든 최후가 만들었던 그 정방이 있잖아요. 인사권, 행정권. 여기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고 정말 국정농단을 하는 겁니다. 국정농단 세력들. 그러면서 경제적 이권도 탐하죠. 어마어마한 땅들을 그냥 다 수탈해요. 여러분, 이때 이 권문세족의 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경계는 산과 강이었다. 얼마나 넓으면 그들의 땅이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당시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요, 자신의 땅에, 그러니까 송곳도 꽂을 만한 땅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국정농단 세력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절정에 이르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말이죠. 이러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네, 오래 못 갑니다. 이러면요. 결국은 바로 이런 원간섭기에 대한 대대적 철퇴를 가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고려 전기는 광종, 노비안건법의 과거제 기억하시라 그랬죠? 근데 고려 후기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바로 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이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요,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에 있었던 이런 정책들을 다 거꾸로 돌려요. 예를 들면 쌍성 총관부 공격해가지고요, 쌍성 총관부를 회복을 시킵니다. 빼앗아 온 거예요, 다시. 그리고 정도행성 이문소 없습니다. 관제격화 정상화 시킵니다. 그리고 기철 죽입니다.
와우. 이거 뭐 한판 붙자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정방 폐지합니다. 네. 대농장 웃겨.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농장,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몰수하다시피 합니다. 엄청난 개혁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공민왕의 핵심적인 정책,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쌍성총관부 수복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감,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려 전기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고려 후기 공민왕은 쌍성총관부 수복과 전민변정도감 완벽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민변정도감도 여러분들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같아요. 왕권 강화 당연히 도움되겠죠. 왜냐면 권문세족과 전면전을 벌치고 있는 거니까. 게다가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토지, 불법적으로 노비화됐던 민, 그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노비안건법의 목적, 재정 확보와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권 강화, 재정 확보, 노비안건법, 전민변정도감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걸 바로 공민왕이 시행한 겁니다. 이 개혁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결국 공민왕이 시해됩니다. 시해되면서 이 개혁이 중단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공민왕이 이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새로운 세력들, 신진사대부를 많이 등용을 하거든요. 그들이 개혁이 중단되었지만 이후에 하나의 세력화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려 후기를 보면서 왜 비전이 중요한지, 그 비전을 위해서 왜 준비해야 되는지, 성공을 위한 그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 왕조 500년이 또 저물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고려 왕조 500년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있었던 외침의 역사,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외침이 있었는데 고려라는 깃발을 단 한 번도 꺾지 않았다는 사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길래 고려 깃발은 꺾이지 않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